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인사드려야겠네요. 메리 크리스마스, 김우성 PD입니다. 내일 모레는 크리스마스 연휴입니다. 모두 예전만큼은 분위기가 안 난다, 이렇게들 말씀하시는데요. 그래도 땀 흘려 경제를 지켜왔고 또 세상도 조금씩 바꾸고 있으니 곧 축하 인사를 나누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성탄 특별 인터뷰로 우리나라 마지막 남은 성냥 공장 이야기 두 번째 인터뷰에서 전해드립니다. 또 오늘 처음 선보이는 경제의 소리, 현장 리포터 코너인데요. 여기에서는 성탄절을 맞은 동대문 완구시장의 소리, 분위기 전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주머니 열어보면 마음이 답답합니다. 라면부터 공공요금까지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이 대행체제인 현 정부도 지적을 했고 대책회의도 연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대책은 없다라는 평이 더 많습니다. 잠시 후 참여연대 관계자 연결해서 고삐 풀린 생활물가에 대한 문제점과 필요한 대책들 이야기해봅니다. 성탄을 앞둔 금요일에도 또 성탄절에도 땀 흘려 일하는 여러분들을 항상 응원합니다. 2016년 12월 23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미국 금리 인상 올랐고요. 그다음에 내년에도 3차례 정도 더 가파르게 오를 수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서민들이 갖고 있는 대출금의 이자 부담도 커진다, 이런 전망이죠. 다시 말해서 쓸 돈은 더 줄어든다, 이 얘기인데 설상가상으로 생활과 직결된 이 생활 물가가 정말 야속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AI로 지금 계란값이 오른 것을 시작으로 해서 야채, 라면, 맥주 이런 것들이 줄줄이 인상되고 있고요. 또 인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정작 정부는 대책을 세우겠다. 오늘도 기재부 1차관 주재로 회의가 열리고 했지만 사실상 대책이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득은 그대로가 아니라 소득은 더 줄어들고 있는데도 생활 물가는 치솟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정부가 나서야 되는 것 아닌가요?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전화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빵, 라면 이런 것들을 시작으로 해서 생활용품, 생활 필품의 물가들이 전반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AI 여파 같은 것들도 있는데 이렇게 일제히 약속이나 한 듯 오르는 이유 어떻게 보면 될까요? 네, 저는 주로 이제 과자, 빵, 라면, 맥주, 콜라 대부분 대기업들이 다루는 제품들인데요. 네. 대기업들이 좀 사회적으로 좀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굉장히 우리 국민들이 고민이 많잖아요. 네네. 박근혜 정권 퇴진 문제도 있고 또 거기에다 경기도 굉장히 오랫동안 침체됐다는 평가이고 특히 내수도 어렵고. 네네. 아까 방금 이제 앵커께서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소득이 어떻게 되냐면 최저임금 선 이하선이 200만 명에 최저임금 정도만 받는 사람이 400만 명, 월급 200만 원이 안 되는 사람이 950만 명, 이런 통계도 다 나와 있거든요. 네. 하면 이때쯤은 아주 다급한 사정이 아니면 물가 인상 좀 자제해도 되거든요. 네. 근데 정권이 물러나야 될 상황, 그리고 또는 퇴진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을 틈타서 물가를 막 올리는 건 아닌지 이런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근본적 원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인건비가 좀 오르고 원가가 좀 오르면 일부 올릴 수밖에 없다는 걸 제가 이해를 하잖아요. 네네. 물가를 무조건 동결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국민들이 물가가 아주 비싸다고 느끼는 것은 체감 물가가 실제 물가보다 비싼데 특히 가게에서 그렇게 힘들게 번 돈이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교통비, 그 다음에 이자비 내는 거 있잖아요. 네네. 가계부채가 1,300%를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크고 작은 빚들이 집집마다 다 있어요. 네네. 이것들이 대부분 나가고 그 상태에서 얼마 안 된 돈으로 시장에 갔는데 계란이 오르고 라면이 오르고 야채가 오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 더 이중 삼중의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네. 정부가 나서서 가게에서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교육비, 주거, 의료비, 통신비, 교통비, 이자비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황교안 대행이 물가 너무 올리지 않게 신경 쓰라. 그런 거 우리 국민들이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 자, 이 시장 경제에서 기업들이 만들어낸 제품의 가격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다라는 말은 원론적으로는 정부의 말이 맞지만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 경제 상황과 또 국민들이 지고 있는 경제 부담에 대한 부분들을 감안하면
이게 지금 사실 좀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탄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간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또 무슨 맞습니다. 뭐 가격을 정부가 정하는 건 아니죠. 직접 통제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담합을 많이 하거나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서 폭리를 취하는 영역도 많습니다. 네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통신, 영화, 정유 이런 게 그런 거잖아요. 네, 금융도 마찬가지죠. 네. 예, 금융도 마찬가지고요. 예를 들면 방금 이자 말씀하셔서 그런데 사실 금리나 요구권이 있어요. 우리 국민들이 나 금리 좀 내려달라고 하는 요구권이 있는데 은행에서 네. 그런 거 안내를 안 해줍니다. 네. 근데 사실 이럴 때라도 이자를 좀 인하해 준다든지 그리고 신용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대부업으로 내몰리고 있는데 거기가 지금 25%에서 30%까지 갖고 있잖아요. 네. 그렇게 폭리를 세계에서 가장 높은 금리를 갖고 있거든요. 정부가 나서서 법으로 그것은 20% 이상 못 받게 하는 법 개정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길거리에 사이다 값을 저희가 갑자기 반호 다운시켜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공적으로 통제가 가능한 거, 정부가 반드시 개입해야 되는 거, 다른 나라 그렇게 하는 게 보면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교통비, 이자비 이런 건 그렇게 하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대기업의 담합이라든지 폭리는 얼마든지 정부가 공정거래나 공정거래법을 통해서 단속도 할 수 있고 조정도 할 수 있다. 그런 것들라도 정확히 해달라는 겁니다. 예, 소비자가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건 정부가 국민들한테 권력을 위임받은 정부가 나서야 될 상황이다 이런 지적이신데 지금 네. 공공요금이 사실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공공요금이 오르게 되면 도미노처럼 여러 요금들 또 물가가 더 인상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예, 이게 맞습니다. 뭐 예. 참여연대 같은 또 시민단체에서는 주로 많이 모니터링하고 계실 텐데 이렇게 예. 계속 오르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안 그래도 내수가 힘들다 지적해 주셨는데.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수출과 대기업에 의존하는 경제로는 안 된다는 게 지금 입증이 됐잖아요. 네네. 약수 효과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 서민, 중산층, 중소기업, 중소상공인들이 내수로 활성화해서 살아야 되는데 공공요금은 지금 주로 지자체에서 무슨 가스요금 같은 거 올린다는 거니까 네네. 정부나 지자체가 이것은 민간기업하고 또 다르잖아요. 얼마든지 연기할 수 있고 유보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건 반드시 공공요금 인상 연기 또는 유보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다음에 뭐 공공요금 인상이 오를 수 있는 민영화 정책 같은 건 확실히 폐기해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아까 정부가 나서서 사실은 일일이 그 생활물가 다 통제는 어렵습니다만 네네. 대기업들이 물가 인상을 자제해달라는 지도나 정책적 유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네. 헌법에도 경제 조정이라고 되어 있고 경제 개발 수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네. 지금 사상 최악의 경기 침체에다가 양극화에 불평등까지 겹쳐지는 거기 물가 인상까지 안 그래도 교육비, 주거, 의료비, 통신비가 세계 최악인 나라에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특단의 대책으로 나서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지지를 하지 시장 경제에 입배된다고 비난하는 여론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좀 더 강조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뭐 기재부라든지 지금 정부 당국자들은 이 가격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 없다, 위법이다. 이 말은 뭐 지금 안진걸 처장님이나 저나 맞는다라고 생각하시지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부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조처들, 공공부문들은 해야 될 수 있고 또 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안 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왜 안 된 거죠? 박근혜 정부에서 그런 이야기 하니까 너무 웃긴데요. 무슨 CJ 대기업 사장이랑 회장도 뭐 그만두게 만들고 전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런 네네. 직권남용은 다 하면서 대통령에게 유리한 것은 다 불법으로 직권남용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유리한 물가 인상 때는 제가 무슨 불법을 해라는 것도 아니고 공정거래법이나 공정위가 할 수 있는 일들 찾고 정부가 예를 들면 그 대부업법이나 이자 제한법을 개정해서 이자율을 낮추고 그다음에 교육비에서 가장 큰 것이 등록금 부담이잖아요. 네. 반값 등록금도 지금 약속 안 지키고 있거든요. 확실하게 반값 등록금이나 그보다 국가장학금을 확대하고 주거비 관련해서도 전월세 상한제 그렇게 해달라 그래도 박근혜 정부하고 새누리당이 반대하고 안 되고 있거든요. 네네. 전월세비만 안 올리게 해도 우리 국민들 많이 지금보다 훨씬 나아집니다. 그다음에 임차 상인들 임차료가 올라서 뭐 물가 인상 요인이라고 지금 대기업이나 정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그 임차료도 다른 나라도 보면 상가 임대차 비용도 일정하게 얼마 이상 못 올리게 그런 통제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할 일은 하나도 안 하면서 마치 자기들 나서면 이버입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너무 네. 직무유기라는 느낌밖에 안 듭니다. 얼마든지 일단 공공 부분에서의 요금이라든지 부담은 지금이라도 정부가 나서면 예산을 확대하면 비용 절감을 확 줄일 수 있다. 지금 통계청 통계에 보면 가게에서 아주 힘들게 돈 벌어가지고요. 교육비, 주거, 의료, 네네. 통신비, 교통비에 50%가 나가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는 이자를 내고 계세요. 네. 이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동시에 대기업하고 지자체가 요금 못 올리게 최대한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조정해달라는 겁니다. 예, 뭐 상황이 좋으면 이 뭐 가격이 오르거나 물가가 오르는 부분을 누가 반대하거나 혹은 문제 삼기도 어렵겠지만 상대적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올 텐데요. 예. 사실은 기업들 입장에서도 지금 어렵습니다. 뭐 수출이라든지 여러 경제 환경상 맞습니다. 예. 경영 환경이 너무 어려워졌다. 우리도 살아야 결국은 일자리도 있지 않느냐라는 주장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정부가 물가 관리하는 게 MB 때 이 MB 물가 지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뭐 예. A 국장은 샴푸 관리, 뭐 B 국장은 뭐 무슨 그런 적이 소금 관리. 있었어요. 예. 사실 실패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어렵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진짜로 부담을 느끼는 공공 부분의 그런 부담은 줄여주지 않고 생색내기식으로 MB 물가지수를 했기 때문에 저는 실패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길거리에 사이다나 튀김 같은 게 좀 오르면 안 사 먹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도저히 지출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계속 이야기되는 공공 부분의 지출이고 공공 서비스고 그다음에 이자 부담 이런 거니까 그런데 대책에 초점을 맞춰서 다른 나라처럼 무상으로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최대한 저감시켜주고 자 통신비만 해도요. 정부가 나서면 통신 3사가 지금 독과점 상태에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나 공정거래법을 동원해서 네. 얼마든지 지금보다 폭리라든지 요금 인하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통신비 지금 세계 최악의 부담이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잖아요. 근데 네네. 정부가 내버려둬요. 통신재벌의 국민들의 편을 쓰는 거 아니라 통신재벌의 편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게 우리 국민들이 되게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거거든요. 네. 그래 놓고는 계속해서 인위적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저희가 다 인위적으로 해라는 거 아니잖아요. 네네. 정부가 나서서 할 수 있는 것들부터 확실해라는 것이고 거기다 대기업의 협조를 최대한 요청해라는 겁니다. 근데 워낙 비즈니스 프렌들리라든지 대기업 친화적 정책만 펼쳐왔어요. 그동안요. 정부 이명박 정부도 네네. 박근혜 정부도. 그러니까 그 고통은 국민들에게만 오고 있는 건데 그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면 경기 침체를 해결해야 되고 소득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러면 내수가 활성화된다는 이야기는 다 하잖아요. 네네. 결국 국민의 소득이 늘어나려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으로 전환해주고 최저임금이 대폭 오르고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중소기업이나 중소상공인 물건을 마구 사야 돼요.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여력이 있어야 돼요. 네. 소득 그런 보전. 여력이 없어서 네. 내수가 죽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정책의 근본을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 중소상공인, 서민, 청년, 비정규직들을 그 사람들의 소득을 대폭 늘리는 정책을 펼치면서 그러면 물가가 조금 올라가요. 그게 감당 가능한 수준이잖아요. 네네. 지금 사실은 물가 인상률을 보면 계속해서 0%대였다가 최근에 1.3%대로 올라 있는데 소비자 물가가 네. 이게 확 뛰게 느껴지는 게 실제로도 확 뛰기도 했지만 도저히 가게에서 다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이거든요. 소득이 없기 때문이에요. 네네. 근데 소득을 늘려주는 정책 안 펼치잖아요. 이 정권이. 물가를 잡기보다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소득 정책을 취하는 부분이 더 합리적이다. 이런 말씀이신 그러니까 거죠. 물가도 잡아야 됩니다. 저는 네. 이제 공공 부분의 물가나 지자체 공공요금이나 교육비, 주급, 의료비, 통신비, 교통비는 얼마든지 인하할 수 있거든요. 지금이라도. 네네. 그렇게 해 나가되 그리고 이제 정부의 영향력이 한계가 있는 민간 대기업이라든지 민간 영역의 요금은 최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해달라는 것이고요. 네네. 그 다음에 그것과 병행 또는 우선한 게 사실은 물가가 조금 올라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면 가게가 충분히 감당하는데 소득이 전혀 안 오르는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네. 그리고 이분들이 돈을 쓸 수 있게 교육비, 주급비, 의료비, 통신비 등을 대폭 절감시켜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네. 쓰지 말아야 해도 돈을 쓰세요. 네. 최근에 이건 약간 다른 이야기인데요. 매주 토요일마다 대규모 촛불 집회가 있잖아요. 네네. 이분들이 나오셔가지고 동네라든지 서울 시내에서 많이들 그래도 교통비도 지출하고 돈을 쓰고 외식도 가시죠. 하시잖아요. 시내 전역은 지금 상권이 활성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이 정부가 못 살리는 내수가 토요일 날 이 중심가에서 살아나는군요. 이게 지금 그런 평을 실제로 받고 있고 그게 나중에 저는 지표로도 잡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최소 수십만에 수백만이 매주마다 나오면서 지출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 알겠습니다. 국민들이 뭐라 그러냐면 언제든지 우리는 내수를 활성화하고 싶은데 소득이 없다. 힘들다. 네네. 정권이 빨리 교체되거나 또는 퇴진하거나 그런 것과 상관없이도 국민의 소득을 늘려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예. 그리고 물가는 꼭 잡아야 되는데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지자체나 공공서비스 요금부터 잡아라는 겁니다. 네, 연쇄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공공서비스 요금은 확실히 잡고 그리고 또 이 지갑을 열게 하려면 지갑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방법밖에 없다. 좀 정부가 판매자가 아니라 소비자 편에 좋겠으면 좋다. 이런 얘기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함께 느끼는 우리 경제 공감 사전입니다. 이 경제와 관련된 개념이나 이슈, 이야기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인데요. 의견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이용권 드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번 문자와 스마트폰 앱 예스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경제 공감 사전 앞서 인터뷰에서 들으셨지만 물가입니다. 사실 물가 하나는 여러 가지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좀 복잡하고 다양한 이야기도 전해드렸었는데요. 가장 문제되는 게 쓸 돈이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경제가 활성화되고 가격 인상 요인이 있을 때 물가가 오르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오른 물가를 국민들이 감당할 수 없을 때 바로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생활 물가가 인상되면 당장 생계에 위협을 받게 됩니다. 더 아껴 쓸 수도 없는 상황이 된다면 결과적으로 큰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데요. 서민들의 고통뿐 아니라 전체적인 내수를 위축시킬 수 있는 이 물가, 국가가 나서서 좀 소비자 편에 서서 관리하고 또 쓸 수 있는 돈도 좀 늘렸으면 좋겠다라는 앞서 인터뷰도 있었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엄마, 침대가 좁아. 이사 갈 때 바꾸자. 침대가 불편해. 비싼 건데 참아. 침대 왜 사서 고생하세요? 코웨이 매트리스 맞춤 케어 렌탈하세요. 위생관리와 타퍼 교체는 기본, 6년마다 새 매트리스로 업그레이드. 침대 이제 코웨이가 답이다. 6년 약정 기준이며 업그레이드는 신규 렌탈 계약 시 제공됩니다. 네, 생생경제 일부 포스코 1683년 300년의 커피 문화와 전통이 있는 비엔나 커피하우스와 함께했습니다. 캠페인 들으시고요. 경제 톱뉴스로 돌아옵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 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일,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광동제약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김민아 씨, 한 해 전기 사고가 얼마나 일어나는 줄 아세요? 네, 전기화재는 1년에 약 8,000건, 감전사고도 500여 건이나 일어난다고. 맞습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전기 안전을 실천하는 노력이 중요한 거죠. 콘센트에 꽂는 플러그는 최소한으로 줄이고 빈 곳은 안전막이로 덮어두고 외출할 때는 플러그를 빼두고 한 달에 한 번 누전 차단기 확인도 잊어서는 안 되겠죠. 그뿐인가요? 냉난방기기는 너무 오래 켜두지 말고 가끔은 뒤에 쌓인 먼지도 깨끗이 닦아주어야죠. 안전은 아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전기 사용 습관, 지키는 만큼 안전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기안전공사가 함께합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먼저 전해드립니다. 가계부채 문제라고 하는데 정부의 부채도 문제입니다. 특히 오르는 속도가 걱정입니다. 정부 빚이 늘어나는 이유까지 첫 번째 인터뷰에서 좀 여러분께 짚어드리겠습니다. 폐업을 하거나 1년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는 기업이 최다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제가 어렵다는 것 이만큼 심각하게 알려주는 얘기겠죠.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데일리 권소연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가계부채 얘기는 계속 하고 있고 앞서 물가 인터뷰에서 저희도 잠깐 다루긴 했었는데요. 정부 부채도 문제네요. 속도가 상당하다고요? 네, 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비금융 공기업의 부채를 공공부문 부채로 보는데요. 이 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었습니다. 기획재정부 발표를 보니까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가 1,003조 5천억 원이었는데요. 1년 전보다 46조 2천억 원 늘어난 겁니다. 2012년에 800조를 넘었고 2014년에 900조를 넘었는데 지난해 1,000조 원마저 돌파한 겁니다. 이 중에서 공기업 부분은 그동안에 쭉 부채 구조 조정을 좀 해왔거든요. 그래서 1년 전보다 9조 6천억 원 오히려 줄었는데 문제는 일반 정부 부채입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676조 2천억 원이었는데요. 공공부채 한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는 수준입니다. 네네. 그런데 전년 대비로 보면 55조 6천억 원 늘어난 거고요. 증가율로 보면 9%입니다. 이 2012년에 9.9% 그리고 2013년에 12.1% 그리고 2014년에 9.7% 그리고 작년에도 9%를 기록해서 계속 이 높은 증가율을 이어오고 있는 건데요. 네.
작년에는 그래도 2014년보다 증가 속도가 좀 둔화되기는 했지만 이 지난해 실질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을 더한 이 경상 성장률이 3.3%였거든요. 네네. 정부의 빚 증가 속도는 이 경제 성장률의 3배에 달한 거니까 뭐 상당히 가파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 총생산 대비 일반 정부의 부채 비율 역시 43.4%를 기록해서 전년 대비로 1.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예, 이 나라빚 이렇게 표현하면 좀 이상하긴 한데 왜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거죠? 지금 뭐 국내외 경기 안 좋잖아요. 그래서 경기 살리려면 돈 쏟아붓는 재정정책에서 펴야 되는데 네. 이 돈 마련하기 위해서 정부가 국채 발행을 늘린 겁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글로벌 금융시장이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 정부가 외국환 평형기금 채권, 우리가 외평채라고 부르는데요. 네네. 이 채권의 발행도 늘렸습니다. 이 외평채라는 거는 환율 안정을 목적으로 조성되는 외평기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정부가 외화로 발행하는 채권인데요. 이렇게 정부가 재정과 외화 보유고 확대를 위해서 작년에 늘린 국고채만 48조 6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미 지금 가계부채가 1,300조 원에 달하는 데다가 공공부문 부채가 1,000조 원을 넘어서면서 이 한국 경제 리스크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이 최근에 뭐 1년 만에 금리 인상을 재개했잖아요. 네. 금리 올라가면 아무래도 부채 상환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부실화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여기에 뭐 경기도 지금 부진해서 가계소득이나 정부세비 줄어들면 더욱 상황이 악화될 수 있는데요. 정부는 그래도 아직은 다른 국가와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 부채 수준이나 재정 건전성이 상당히 양호한 수준이다. 뭐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 그래도 앞으로 이 정부의 재정 정책 등으로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빚 관리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예, 연초에도 추경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 계속 빚만 늘면 걱정입니다. 폐업하거나 1년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는 기업들을 봤더니 또 역대 최다. 이게 기록을 갈아치우는 경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네, 이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기업 생멸 통계를 보니까요. 지난해 영리 기업 중에서 폐업하거나 2014년부터 1년간 기업 활동을 하지 않은 기업이 77만 7천 개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전년 대비로 11만 2천 개 늘어난 건데요. 이 통계 집계가 시작된 게 2006년이었는데 그 이후 최대입니다. 반면에 지난해 신생 기업은 81만 3천 개로 전년보다 3만 개 감소했는데요. 그 나라의 이 창업 활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볼 수 있는 지표가 활동 기업 대비 신생 기업 비율인데 네. 이게 지난해 14.6%를 기록해서 전년보다 0.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예, 주로 어떤 기업들이 이렇게 못 버티고 폐업하게 되나요? 주로 영세하고 대표 연령대가 높은 업체들이었는데요. 2014년에 소멸한 기업을 보면 40대 이상 사장님이 운영하는 기업이 전체의 80.3%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이 대표의 나이가 50대인 업체 중에 문 닫은 기업은 21만 7천 개, 전년 대비 3만 개 늘었고요. 60대 이상은 무려 8만 1천 개 증가했습니다. 네. 매출액별로 보면 이제 5천만 원이 되지 않은 기업이 79.5%에 달했고요. 1인 기업 비중도 94.2%로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매출액 작고 1인 기업이면서 연령대가 높은 기업들이 경영했던 것이 주로 이제 구조조정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그리고 또 2014년 기준으로 기업의 5년 생년주를 보니까 23.3%, 전년 대비로 1.7%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창업을 한 후에 5년을 버티지 못한 기업이 네. 10곳 중에 7곳이 넘는다는 얘기인 겁니다. 업종별로 보면 이제 전기가스 수도업은 5년 생존율이 74%가 넘었고요. 운수업이나 부동산 임대업도 각각 40% 수준이었는데 금융보험업 그리고 예술 스포츠 여가 숙박 음식업이 20% 미만으로 낮았습니다. 이 베이비붐 세대 은퇴하면서 주로 뭐 카페나 치킨집, 빵집, 편의점 뭐 이런 업종으로 창업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업종들이 워낙 경쟁이 치열한 데다가 또 경험 없이 무작정 뛰어들었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데 뭐 이런 게 통계에서도 뭐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예, 저희가 잠시 후에 이 우리나라 마지막 성냥공장 관련된 인터뷰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비슷한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수출 얘기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지난달을 보니까 좀 물량은 많이 늘었네요. 네, 한국은행 발표를 보니까 11월 수출 물량 지수는 잠정치가 142.56으로 작년 동기 대비 6% 올랐습니다. 지난 8월 이후 석 달 만에 상승세로 돌아선 거고요. 올해 3월 이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동안에 뭐 현대차 파업이라든가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7 단종 이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 좀 어려웠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역내에서 좀 어느 정도 벗어난 건 아닌가 싶습니다. 이
항목별로 보면 이제 전기 및 전자기기가 작년 11월보다 1.2% 줄어들긴 했는데 이게 10월 달에는 7.4% 감소했었거든요. 네네. 여기에 비하면 뭐 상당히 낙폭을 회복한 겁니다. 네. 이 갤럭시 노트 7 사태의 충격이 뭐 완전히 가지지는 않았지만 뭐 반도체 수출이 좀 잘 되면서 어느 정도 만회가 됐고요. 자동차가 포함된 수송 장비의 경우에는 11월에는 10.7% 감소했는데 11월에는 2%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지금 여기까지는 물량 지수였고요. 이제 11월 수출 금액 지수를 보니까 119.11로 전년 동기 대비 8.4% 상승했는데요. 네. 이거는 2013년 1월 이후 상승폭이 3년 10개월 만에 가장 큰 거였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국제 유가 영향이 좀 컸는데요. 그동안에는 유가가 떨어지면서 수출 물량 지수가 올라도 금액 지수는 하락했는데 11월 이후부터 이제 유가가 오르면서 수출 금액 지수도 올라간 겁니다. 유가가 오르게 되면 이제 원유를 수입해서 가공해서 다시 수출하는 석유화학 제품 가격도 오르게 되거든요. 이 영향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수출에선 조금 기회를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오늘 톱뉴스 어느 것 고르시겠습니까? 이 공공부문 빚이 1,000조 원을 넘었다라는 뉴스를 꼽을 수 있는데요. 네. 경제 어려워져서 소득 줄고 정부 세원 줄어서 부채 상환 능력 떨어지고 여기에 금리 올라서 부담 커지고 이러면 또 내수 부진으로 이어지게 되고 네. 이로 인해서 또 부실화되는 이런 좀 악순환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민간이든 정부든 지금은 약간 빚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가 좀 중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국민들이 기댈 때는 마지막은 정부밖에 없습니다. 크리스마스 연휴 잘 보내시고요. 오늘 뉴스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데일리 권소연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생생 인터뷰. 네, 두 번째 생생 인터뷰는 예고해드린 대로 내일 성탄 연휴를 맞이해서 조금 특별한 인터뷰를 준비해봤습니다. 안데르센의 동화 성냥팔이 소녀 아십니까? 추운 거리에 밤에 외롭게 성냥을 팔던 소녀. 이 성냥 하나씩 켜서 추억도 떠올리고 또 온기도 찾다가 결국 아침에는 쓸쓸하게 발견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성냥 이제는 잘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 됐습니다. 환경이 변했기 때문인데요. 이 성냥팔이 소녀 이야기가 수백 년을 전해지는 것처럼 성냥은 또 따뜻한 겨울과 또 부엌의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요즘의 성냥 어떻게 되어 있을까 궁금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특히 성냥하면 떠오르는 게 이 팔각형의 통에 들어있는 유엔 성냥 기억하실 텐데요. 아쉽게도 이게 생산되지는 않고 있지만 그 성냥을 만들고 있는 회사 대표 연결해서 좀 오늘날의 성냥 이야기 들어보고요. 또 이걸 문화재로 기념하고 관광상품화하려는 지자체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유엔 상사 이 팔각 성냥 만들던 회사인데요. 황기석 대표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좀 바쁘실 텐데 인터뷰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이 지금 국내에 보니까요, 성냥 공장이 지금 뭐 검색되거나 알려진 게 김해에 하나가 있고, 이제 문을 닫았는데 의성의 성광 성냥 공업사라고 오래된 회사가 하나 있었고, 지금 유엔 상사 이 3개 정도거든요. 지금 뭐 다 어렵다고 합니다.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실질적으로 뭐 국내에서 지금 알아 생산하고 있거나 그런 데는 별로 없어요. 네네. 어차피 이제 뭐 수입을 해다가 가공하는 수준이고, 이제 유일하게 뭐 알 찍는다고 하면 저희들이 좀 이제 생산 직접도 하고 있긴 한데, 네네. 뭐 저희들도 뭐 수요가 별로 없다 보니까 이제 그 뭐 케이크 성냥 주로 만들고 있죠. 네. 아, 저희가 흔히 그 제과점에서 케이크 사면 거기 들어있는 성냥 그거를 만드시는군요. 예. 예. 그러면 예전에 그 아주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는 그 팔각통의 성냥은 더 이상 안 만드시는 건가요? 네, 한 몇 년 됐어요. 저희들 안 만든 지. 예. 이게 사실은 워낙 많은 분들이 예전에 쓰셨고 부엌 필수품이었고요. 그랬을 그렇죠. 텐데 한창 때는 어땠습니까? 좋았지요, 그때는. 뭐, 그때는 워낙 수요가 많이 딸리니까, 네네. 뭐, 만들기를 감당이 못했죠, 딸려서. 아, 몇 분이나 일을 하셨나요? 그때는 한 150명에서 200명? 아유, 큰 회사였군요. 예. 네. 아, 이게 뭐 그 당시에 그렇게 많은 분들이 성냥을 만들다 보면 좀 뭐 재미있는 일도 있었을 것 같은데 아니면 위험한 일도 있었을 것 같고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최고 위험하죠. 네. 늘 뭐 불도 많이 나고. 네.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이 불을 다루는 곳이죠. 자, 이제 점점 성냥불은 좀 구경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좀 사라져가고 있거든요. 지금 뭐 국내 이 실질적으로 성냥알을 찍어서 만드는 업체이기도 한데 마지막 어떤 생각 드십니까? 저도 아쉽죠. 좀, 뭐, 여러 방면으로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사용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해서
저도 아쉬움이 많지요. 예, 이제 그래도 네. 지금은 조금 그래도 많이 알려져서 조금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지요. 네, 아직은 그래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예, 그래도 뭐 네, 말씀하시죠. 앞으로도 뭐 그래서 좀 여러 군데서 좀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활용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하고 있습니다. 예, 크리스마스 맞아서 또 우리들이 성냥 이 국내에 지금 실질적으로 만드는 유일한 회사인데요. 많은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팔각 성냥이죠. 유엔 성냥. 지금은 생산이 안 되고 있는데 이걸 만들던 황기석 대표 전화로 연결해 봤고요. 얘기 들어봤습니다. 이 성냥 지금 사실은 누가 성냥 쓰냐라고 하실 텐데 이 이웃 나라 사례만 봐도 그렇고요. 새로운 문화 상품 또 추억의 상품으로 만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국내에서는 의성군청이 이 성냥 테마파크 조성에 관련된 연구 영역도 마쳤고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의성군청 문화관광과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백이석 학예사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안타깝게도 의성에 있는 그 성광성냥 공업사인가요? 거기는 이제 문 닫은 지 한 몇 해 됐더라고요. 예, 좀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많은 분들이 좀 추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공장을 멈춘 그곳에 테마파크를 조성한다 이런 계획이 있더라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예, 사실은 뭐 안타깝게도 저희 의성에 있는 성광성냥 공장은 2013년도를 마지막으로 성냥이 이제 그 성냥 제조가 중단되기는 하였지만 현재도 한 2, 3일 정도만 정비를 하면 네네. 바로 생산이 가능할 정도로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아, 네. 예, 그리고 이 의성 지역의 성냥 공장이 또 의미가 있는 것은 네네. 목재 가공부터 뭐 그런 황을 묻히는 뭐 그런 작업부터 포장까지 그런 기계와 설비가 이제 완벽히 보존되어 있어서 그 가치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동안 이제 우리 의성군에서는 이런 그 근대 문화유산인 성냥 공장을 살리기 위해서 다각도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도 하였는데요. 네네. 그래서 2013년에 경상북도와 의성군이 노력을 해서 향토 뿌리 기업으로 선정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사회적 협동조합의 형태로 이제 공장을 재가동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사실 이미 이 성냥이 사양화되다 보니까 이제 성냥 판매 판로와 운영 자금이 이제 부담이 돼서 이제 조금 무산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성냥 테마파크를 이제 조성을 하기 위해서 네네. 이제 많은 그 노력을 했지만은 사실은 몇십억의 예산이 투자돼야 하는 예산 문제와 네. 그다음에 조성한 이후의 운영적인 부분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이 경상북도 투용자 심사에서 사실은 2016년도에 투자 불가 판정을 받아서 네. 현재는 사업 자체가 조금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게 이제 개인적인 지금 소유주인 손명섭 사장님께서 어려운 경제 사정인데도 불구하고 네네. 기계와 부지를 매각하지 않고 소유하고 계시거든요. 아. 그래서 개인으로서는 사실 굉장한 부담을 안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네네. 이런 산업시설이 없어진다는 거에 대해서 네. 저희 군에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해서 근대 문화유산인 등재 문화재로 신청을 해서 기계라도 조금 보존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좀 찾고 있습니다. 예, 이 나무 가공부터 시작해서 모든 공정을 하고 있는 그게 보존되어 있는 또 아주 역사적인 이 회사 성냥의 추억을 갖고 있는 곳인데요. 일본을 한번 봤더니 비슷한 걸 겪었더라고요. 이 몰락하고 사양하다가 국가에서 관리를 해서 지금 관광 상품으로 아주 부흥됐다 이 얘기가 있던데 어떤 얘기입니까? 예, 그런데 이제 사실 저희들도 이제 이거를 성냥 공장을 좀 다각도로 사업을 진행을 하다가 보니까 일본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하고 유럽에서도 이런 성냥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예를 들면 이제 군용이나 산악 그리고 재난 상황에 대비한 특수 성냥을 제작하고 의무적으로 또 국가에서 구매를 해서 유지하도록 했군요. 예. 그리고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조금 이런 향초 제작사라든지 그다음에 향초 전용 성냥이라든지 아니면 주요 관광지와 미술품, 사진들을 연계한 관광 상품이 이제 개발을 잘 이루어져서 또 그 맥을 잇고 있고요. 네네. 일본의 경우에는 이제 니토사라는 지역에서 성냥 공장 조합을 결성해서 운영을 하고 이 다양한 캐릭터 사업을 활용해서
그 맥락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일본 또한 그 공장 운영이 힘들어서 일본 정부에서 보조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일본 쪽보다는 사실 유럽 쪽이 더 지금 그 맥을 잘 잇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 특색과 또 지역의 문화까지 어우러져서 이 성냥이라는 추억을 좀 보존할 수 있고 또 실질적으로 쓸 수 있게 하는군요. 예, 앞으로 좀 많은 국민들이 또 관심 갖고 이 이야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의성군청 문화관광과 백이석 학예사였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 그리고 더 나은 삶을 꿈꾸는 시간 오후에 만나는 싱싱한 라디오 경제 김우성의 생생경제가 대한민국 경제를 지키는 여러분과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경제 현장을 들려드립니다. 생생경제 경제의 소리. 네, YTN 라디오가 1월 초부터 개편을 앞두고 있습니다. 생생경제도 좀 뭔가 모양을 변화해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직접 여러분들의 목소리, 경제 현장의 소리를 찾아가면 어떨까 궁리하면서 만든 코너인데요. 미리 이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좀 맛배기로 저희가 흔히 방송 용어로는 파일럿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께 한번 시범적으로 전해보는 코너입니다. 경제의 소리. 오늘도 이혜선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혜선 리포터입니다. 되게 사명감이 드는 소개 멘트였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 여러분들과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네. 자, 경제의 소리 어디서 소리를 들어볼까요? 바로 내일이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맞아서 마치 동화 속 세상에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곳을 한번 다녀와 봤는데요. 제가 이곳에서 들을 수 있는 재밌는 소리를 좀 담아봤습니다. 이게 과연 어떤 소리일지 같이 들어보시죠. 이 소리가 나가는 동안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했는데 뿅 이런 소리도 들리고 네. 저는 집에 아이가 셋이나 되기 때문에 네. 단박에 알아차렸습니다. 장난감 소리네요? 맞습니다. 제가 총 5종류의 장난감 소리를 종류별로 좀 골고루 담아봤는데요. 네네. 뭐 북치는 산타 장난감도 있었고요. 네. 강아지 모양의 장난감도 있었고요. 변신 로봇도 빼놓을 수 없죠. 이것도 굉장히 현장에서 네네. 인기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장난감을 만나볼 수 있는 이곳은 서울시 종로구 창신동에 위치한 동대문 문구 완구 종합시장입니다. 네. 지하철 동대문역에서 동묘암역까지 이어지는 약 200m 길이의 규모인데요. 현재 이곳에 120개의 점포가 모여서 상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예, 크리스마스 앞두고 부모님들 이거 뭘 해줘야 되지 고민이 많아서 이 관심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좀 도매시장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처음에는 주로 소매상들을 대상으로 물건을 판매를 했는데요. 그러다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일반 소비자들도 많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가게가 도매와 소매를 같이 하고 있어요. 네,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일어나고 있는 보편적 현상입니다. 도매상을 찾는 분들도 많으신데 네. 자, 가격 얼마나 저렴합니까? 여기는 가격을 알아보는 방법이 따로 있는데요. 왜 문구류 같은 경우에는 물건마다 가격이 붙어 있잖아요. 소매 네네. 가격이요. 맞습니다. 이 소매 가격에서 40%를 깎으면 그게 이곳의 가격입니다. 독특하네요. 네, 예를 들어서 필통을 하나 딱 잡았는데 이게 원래 3,000원짜리다. 그러면 1,800원에 구매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문구류는 이러하고요. 이제 완구류 같은 경우에는 가격에서 이렇게 명시를 해놓은 가격이 있으면 또 그거를 따라가시면 됩니다. 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이제 이곳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송동호 씨에게 요즘 시장 분위기가 어떤지를 좀 물어봤는데요. 소리로 같이 만나보시죠. 네. 네, 올해 시즌이 아주 너무 좋습니다. 저희는 12월 초부터 손님이 계속 이어져서 지금까지 아주 이렇게 손님이 이렇게 바글바글합니다. 직원은 약 5명을 더 썼고요. 평상시에 콘테너 하나라면 지금은 콘테너 한 10개 정도를 준비해야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어요. 나라가 어지러워서 좀 장사가 안 될까 걱정도 많이 했는데 저희가 예상 밖의 장사가 잘 되고 있습니다. 나라가 이제 안 좋았었는데 저희가 잘 되는 이유는 아이들은 그래도 나라하고 무관하구나. 장난감은 그렇게 침체되어 있는 분위기는 아니고요. 올해 아무래도 많이 나가는 건 교육용 왕구가 제일 많이 나가고 있어요. 뭐 블럭이라든지 그다음에 로봇가 가장 또 제일 많이 나가고 있고요. 여자 아이들 거보다는 주로 남자 게 많이 나가고 있고요. 또 어떤 타는 거보다는 가지고 놀 수 있는 것들이 주로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이 분위기를 쭉 이어서 구정 때까지 쭉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 갑자기 약간 울컥했는데요. 이 네. 나라는 참 혼란스럽지만 아이들은 나라와 무관하다. 이게 참 왠지 어른들의 마음 같아요. 복잡하지만 아이들은 즐겁게 해줘야겠다. 이 얘기처럼 맞습니다. 느껴지네요. 또 아이들이 장난감을 마음껏 가지고 놀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주는 게 우리 어른들의 역할이기도 할 텐데요. 사실 이분들에게는 크리스마스 시즌이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예. 사실 5월 5일 어린이날 이후로 이렇다 할 때를 못 만나고 있다가 정말 단비처럼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이한 거거든요. 한쪽에서는 인형이나 로봇 같은 왕구류를 이만큼 쌓아놓고 아이들의 발길을 붙잡는 가게도 있었고요. 또 크리스마스 트리나 장식 같은 것들을 판매하는 가게도 눈에 띄었습니다. 예, 이런 가게들은 좀 잘 된다라는 게 왠지 따뜻한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크리스마스 트리 사려고 이렇게 어린 시절에 막 모르라고 하나요? 그 반짝이는 것들 하나 사고 싶고 막 해도 요즘은 분위기도 없고요.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 시장에서도 이제는 그냥 아예 장식까지 다 되어 있는 완제품 같은 트리들을 많이 판매를 하시더라고요. 네.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도 좀 알아봤는데요. 왜 탁자 위에다 그냥 놓을 수 있는 자그마한 트리는 네. 한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면 구입이 가능하실 것 같고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사용할 크기가 큰 트리가 필요하시다면 15만 원에서 20만 원까지는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도매시장이니까 좀 쌉니다. 오늘 뒤늦었지만 이 동대문 완구시장에 들리겠다라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좀 뭐 부담 없이 구입할 만한 것들도 있나요?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사용하는 장식들 있잖아요. 네. 말씀하셨던 모루라든지 방울, 산타 장식 이런 것들이요. 이게 정말 저렴하더라고요. 네네. 저 가격표 보고 너무 깜짝 놀랐는데 방울은 12개 2,000원입니다. 12개에 2,000원. 네, 그리고 모루는 한 줄에 150원 정도고요. 네. 왜 루돌프 머리띠랑 산타 모자 같은 것들 많이 쓰시잖아요. 네네. 이거는 1,500원에서 2,000원 정도면 하나를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크리스마스에 관한 대부분의 물건들을 다 이곳에서 만나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장사를 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예전만큼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진 않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순간도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30년째 장사를 하고 있는 오세인 씨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네. 옛날에는 캐롤송도 많이 나오고 굉장히 뭐 축제 분위기라고 그럴까 크리스마스 때 되면 선물도 주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은 옛날처럼 뭐 이렇게 선물이나 이런 걸 많이 하는 것 같질 않아요. 30년 전에는 굉장히 복잡했죠. 학원이다, 그 다음에 뭐 교회, 뭐 각자 개별, 뭐 정신없을 정도. 예를 들어서 손님 때문에 식사도 못할 정도로 손님이 많았었는데 요즘은 손님이 많이 줄은 상태죠. 서로 좀 주고받는 정이 있어야 되는데 많이 인색해져 가는 것 같아요. 뭐 예전에는 카드 만드는 카드 재료라고 그래서 학교에서도 수업 시간에 카드를 만들어서 자기 친구한테도 보내고. 네, 지금 예전 추억 얘기하시는데 마음이 짠해지는 것 같아요. 저도 카드 재료 사다가 만들었었거든요. 네. 근데 요즘은 뭐 다 아까 트리도 그렇지만 완제품이네요. 그 카드 같은 경우에는요, 완제품으로 만들어 놓은 것도 잘 나가지 않는 추세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워낙 사는 게 팍팍하고 이러면 뭐 선물이나 카드를 주고받는 것부터 일단은 좀 생략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당장 올해 크리스마스도 좀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이 동대문 문구 완구 종합시장에 찾아온 분들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자세한 이야기 같이 들어보시죠. 인형도 샀고 IC카드 샀고 그리고 필통 등등 해마다 이쪽으로 와요. 저희는 많이 저렴하니까 여기를 찾아오고 있고요. 근데 가격은 작년에 보다는 한 1,500원 선 정도 더 비싸진 것 같은 느낌. 교회에서 아이들 이제 연말 시상하는데 저희가 일단은 많이 사야 되는데 다량 구매하기는 백화점이 부담되는 게 많은데 시중보다 한 3분의 1 가격? 득템한 것 같아요. 동네 문방구에서 샤프를 되게 괜찮은 거 산 적이 있는데 8,000원에 샀거든요. 근데 여기 와보니까 그게 5,000원대라서 되게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이따가 만날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다른 학교라서 선물을 하려고요. 옛날에는 사실 크리스마스 한 달 전부터 두 달 전부터 이렇게 많이 느낌이 있는데 요새는 그나마 여기 와서 이 크리스마스의 완구 시장에서 느껴지는 건 참 또 경제를 빼놓을 수 없다라는 그 목소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크리스마스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올겨울 유난히 사건 사고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았습니다만 이 크리스마스만큼은 좀 따뜻한 시간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경제의 소리 또 다음번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가인입니다. 요즘은 일일 일팩도 하고 피부과도 많이 가니까 예전처럼 에센스 한 병에 큰 기대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만 그런가요? 에센스를 다시 믿어보자. 정관장 홍삼 오일과 홍삼 응축수로 진하게. 처음 만나는 응축 에센스. 동인비 진 에센스. 네, 생생경제 포스코 1683년 300년의 역사와 전통이 있는 비엔나 커피하우스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해주신 애청자분들 많으시네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시고요. 269-2056님께 원마운트 티켓 드리겠습니다. 따뜻한 겨울 되십시오. 월요일 3시 10분에 찾아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